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밥, 닥터하이입니다. 네, 저희가 요새 계속 촬영 장소가 바뀌고 있죠. 그렇죠.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아주 천지 개벽을 했어요. 네, 저희가 원래 20평도 안 되는 조그만 집에서 드디어 이제 화장실 2개짜리 집으로 와서 아침에 이제 싸우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좀 화장실 좀 오래 쓰시거든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사람이 얼마 중요해요. 요새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햄버거병.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환자가 102명으로 늘었습니다. 덜 익힌 소고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었던 수십 명이 집단 감염이 되면서 들어간 햄버거를 먹었던 어린이들이 걸려서 이른바 이게 또 아기를 가진 엄마의 입장에서는 네. 더 많이 공감이 되시고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도 요새는 엄마들이 엄청 먹는 거 신경 쓰잖아요. 근데 유치원에 보냈는데 거기서 햄버거를 잘못 먹어서 애가 투석을 할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진짜 엄마로서 하늘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햄버거를 먹은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이게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이 약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햄버거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햄버거가 좀 억울한 병. 좀 억울한 거죠. 네. 제가 없는 건 아니고 약간 있어요, 약간. 이 병의 원래 이름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약간 어려운 이름인데 1982년에 이제 미국에서 오리건주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이 쇠고기 패티에서 감염이 발생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아이들 수십 명이 이제 식중독에 걸리면서 이제 햄버거병이라는 명칭이 붙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햄버거병이라고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이유는 2017년에 맥도날드 햄버거 고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안타깝게도 아기가 이제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리면서 투석까지 하고 결국엔 신장에 장애까지 남기면서 이 고소하는 과정이 이제 매스컴을 타면서 유명해졌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햄버거병이라고 알고 있고 햄버거가 굉장히 누명을 쓰게 됐죠. 이게 공식 명칭이 굉장히 어렵죠. 용혈성 요독 증후군. 그렇죠. 네.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그렇죠. 이 용혈성이라는 거는 피가 용해가 된다 해서 용혈이라는 말이 붙었고 요독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콩팥이 소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노폐물들을 이제 배설하게 되는데 이 노폐물이 배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콩팥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노폐물이 쌓이면 요독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켜서 요독. 그리고 증후군이라는 거는 어떤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결과를 우르르 나타내면 증후군이란 말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크게는 이제 트라이아드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혈소판 감소, 용혈성 빈혈, 그 다음에 콩팥 기능 악화 이 3가지를 합쳐서 증후군을 나타내기 때문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식중독이랑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식중독은 제일 흔한 증상이 뭐가 있죠? 설사 복통? 네, 보통은 처음에 그런 것들이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뭐 먹자마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모든 이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는 잠복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들어간 이후에 증상을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잠복기라고 해요. 먹고 나서 3, 4일 있다가 설사를 하고 복통이 있으면서 이렇게 우액우액 토를 하면은 이제 증상이 처음 시작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식중독이나 장염이구나 하고 냅뒀다가 이제 나중에 며칠이 더 지난 다음에 피똥을 막 싸는 거죠. 피똥도 싸고 소변도 안 나오고 몸이 막 붓고 그럼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병원 가보면은 이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다, 햄버거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보통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한 건 이제 먹는 거 통해서 오염되는 건데 한 65% 정도는 먹는 걸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고 그거 말고도 한 10% 정도는 이게 걸린 사람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진 그런 물건들 통해서도 오염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물원 이런 데 가서 그런 거 걸린 동물들을 만져도 걸릴 수 있고 직접 만져도 걸리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조리기구나 도마나 칼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당연히 걸리실 수 있다. 또 드물게는 수영장 물 이런 데서도 이제 거기서 대변을 배출하시는 분이 애기들이 조금 묻혀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가들이. 오염된 물을 통해서 이게 대장균이다 보니까 배변이나 이런 데 많이 균이 있죠. 네. 네네. 그럼 제일 많은 균은 어떤 거예요? 제일 많은 거는 EHEC라고 해서 이제
시가톡신이라고 하는 거를 내뿜는 그 대장균이 있어요. 병이 일어나는 원리 자체가 장출혈성 대장균이 우리 몸의 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좀 살다가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독소를 막 분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출혈도 되고 장벽을 약화시켜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떠다니다가 작은 혈관을 주로 공격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굉장히 미세한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콩팥이에요. 콩팥의 사구체들에 있는 혈관을 공격을 해서 그 혈관 내피세포 손상이 돼서 그쪽에 혈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걸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적혈구 같은 것들이 그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상처를 입어요. 그 적혈구들이 깨진 부산물들이 콩팥이 나가는 길들을 막아가지고 이제 콩팥 기능 손실이 오는 거예요. 시가 독소가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인데 가축들한테도 감염이 돼 있거든요. 근데 가축들한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유가 요거랑 결합을 하는 수용체가 가축들한테는 없어요. 가지고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수용체가 애기들한테 더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용체가 많은 곳이 신장, 콩팥, 그리고 뇌 두 군데이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고 또 뇌도 같이 손상을 일으켜서 경련을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분쇄육으로 만드는 완자나 그리고 떡갈비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쇄육 같은 경우에는 딱 살코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내장이나 이런 게 좀 딸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내장, 소 내장이나 이런 데는 그 대장균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분쇄육 하면 여러 번 다지고 또 이렇게 함박 스테이크 만들 때 손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사람 손에 묻어있는 대장균이나 그런 게 같이 들어갈 수 있어서 더더욱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야채 통에서도 외국에서는 많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오염된 농업 용수로 이제 농사를 지은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샐러드 먹고 어떤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이나 그런 야채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고기만으로 오염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햄버거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죠. 나만 갖고 그러냐. 그렇지만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다진 고기라는 그쵸. 거죠. 저도 미디엄 레어로 좋아하잖아요. 아, 그쵸. 올해. 저희는 미디엄 레어. 미디엄 레어 뭐? 네, 뭐 드시나요? 주로? 저는 스테이크 찐 따라서 미디엄 웰던? 미디엄 레어. 근데 이제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겉에만 사람 손을 타기 때문에 균이 있어도 겉에만 있게 돼요. 보통 이 균이 71도 이상에서는 다 죽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에만 잘 익혀도 이게 균이 다 죽는데 분쇄육은 그 속속들이 안에까지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속까지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균이 다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애기들이 먹여보면 알지만 그 스테이크를 잘게 잘라줘도 잘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가른 고기를 꽤 클 때까지 먹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애기들도 노출되는 빈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럴 수 그럴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네. 우리는 생쌀 씹는 맛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가들은 또 그렇군요. 네, 그래요. 진짜. 대장균에 노출된 사람의 한 10에서 15% 정도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생기면서 빈혈이 생기고 콩팥이 나빠지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2에서 7%는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5에서 10% 정도는 투석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투석을 하게 된 애기들이 있는데 투석을 평생 하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이제 저절로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성적으로 콩팥에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20% 정도 된다 되어 있고요. 평생 투석을 해야 될 가능성도 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결국 나중에 젊은 나이에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가능성이 있어서 좋지 않죠. 그렇죠. 장염에 비슷하지만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항생제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또 지사제 같은 것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오히려 지사제를 쓰지 않고 설사를 하게 하면서 독소를 배출하게 하고 항생제를 쓰게 되면 오히려 세균이 망가지면서 안에 있는 독소들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톡톡톡 터지는 거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예후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액 같은 거 주고 또 전해질 균형 같은 거 맞춰주면서 영양 공급 탈수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주로 하게 됩니다. 막 설사한다고 힘들다 그러는데 하게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네. 기본적으로 장염의 치료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콩팥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이런 균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 요독증을 버티기 위해서 투석을 하게 되죠. 분쇄육은 무조건 웰던으로 다 익혀야 된다. 우리가 날고기를 손질할 때 쓴 칼로 또 딴 거를 뭐 요리하고 이러다가 다 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고기를 손질한 다음에는 꼭 도마라든지 칼을 잘 씻으셔야 되고, 고기 사오면은 냉동실에 많이 넣어 놓잖아요. 그리고 해동할 때 밖에 꺼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동을 냉장실에서 하라고 돼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구라도 설사 증상이 있다 하면은 가족 모두가 비누칠을 해서 손을 잘 닦으셔야 돼요. 이게 알코올로는 잘 안 죽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누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야채라든지 과일도 충분히 바이러스나 균들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닦아 드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변 보시고 물을 꼭 뚜껑을 닫고 이제 내리시는 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네. 변을 보고 나서 이게 물 내려가는 거 구경하고 싶잖아요. 그런 전 안 그런데. 아, 그래요? 저 약간 자꾸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잘 네. 내려가고 있나 이런 거. 그치만은 무조건 닫고 물을 내려서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면서 내 손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이제 균이 묻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네. 이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사실 명칭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햄버거병이라고 좀 이렇게 여러 매체에서 불리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코비드19를 우한폐렴이라고 부르는 거랑 좀 비슷한 거라서 웬만하면 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정확한 명칭을 말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햄버거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전 포기했어요. 알람 설정. 귀엽대 우리 엄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